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검은 콩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로부터 검은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이 풍부하고 우리 몸의 기력을 보충해주는 최고의 보약으로 대접받아 왔습니다. 검은색을 띠게 하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우리 몸의 노화를 막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특히 머리카락을 검게 만들고 탈모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많은 분이 매일 아침 검은 콩을 챙겨 드시고 계십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영양과 건강을 연구해 오면서 검은 콩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깊이 감탄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특히 60세 이후 신장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소한 식습관이 나이가 들어 약해진 콩팥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드시고 계신 그 검은 콩이 어쩌면 소리 없이 여러분의 콩팥을 파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67살 김순자 할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건강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 대단하셨던 분입니다. 평소 신장이 약해지는 것을 걱정하셨던 할머니는 검은 콩이 신장에 좋다는 말을 믿고 매일 아침마다 검은 콩가루를 우유에 듬뿍 타서 정성껏 드셨습니다. 뼈 건강과 신장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믿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2시경 할머니는 옆구리를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워 하시던 할머니는 결국 응급실로 실려가셨고 정밀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콩팥 안에는 날카로운 결석들이 가득 차 있었고 신장 기능은 이미 정상 수치의 50% 이하로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할머니가 보약이라고 믿고 매일 마셨던 검은 콩과 우유의 조합이 오히려 콩팥을 천천히 녹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손을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작년에 발표된 신장내과 학회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식단 조절에 실패하여 칼륨과 인수치가 조절되지 않을 경우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될 확률이 3배나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실히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검은 콩과 함께 먹었을 때 콩팥에 돌을 만들고 기능을 파괴하는 최악의 궁합 3가지를 명확히 알게 됩니다. 둘째,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검은 콩의 영양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는 올바른 섭취 시기와 적정량을 배우게 됩니다. 셋째, 죽어가는 콩팥 세포를 깨우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기적의 검은 콩 조리법과 짝꿍 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김 할머니와 같은 비극이 여러분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병상 위가 아닌 행복한 일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서 들려드린 김순자 할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는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나누어 보려 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며 우리 몸의 필터라고 불리는 콩팥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은 분들의 신장을 들여다보면
마치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돌아간 오래된 정수기 필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의 콩팥은 아주 촘촘하고 튼튼한 그물망 같아서 웬만한 노폐물은 거뜬히 걸러내고 우리 몸을 깨끗하게 유지해 줍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60대나 70대에 접어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콩팥 세포들은 이미 수억 번 이상의 여과 과정을 거치며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마치 얇아진 종이 한 장처럼 작은 자극에도 쉽게 찢어지고 구멍이 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검은 콩을 먹어왔는데 왜 이제 와서 문제가 된다는 건가요?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아직 청춘일지 몰라도 여러분의 장기는 이미 노화라는 피할 수 없는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 용어로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부르는 수치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세탁기 배수구가 머리카락과 찌꺼기로 가득 차서 물이 예전처럼 시원하게 빠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검은 콩에 들어있는 칼륨이나 인과 같은 성분들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낡은 배수구는 결국 역류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러분의 몸속 혈관과 장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이 지식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생명줄과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병상에 누워 후회하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미리 알고 조심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비극들이기에 저는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따뜻한 응원의 표시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제가 더 정확하고 귀한 건강 정보를 연구하고 나누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나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검은 콩을 신장에 좋은 음식의 대명사로 알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검은색 음식은 신장의 기운을 보한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화와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내 몸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만성 신부전이나 신장질환의 초기 단계에 있는 분들은 검은 콩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발톱을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침묵의 장기인 콩팥은 80% 이상 파괴될 때까지도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통증이 느껴지거나 부종이 생겨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돌이키기 힘든 강을 건넌 뒤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목소리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이 평소 보약이라고 믿으며 아무 의심 없이 드셨던 그 음식들이 어떻게 콩팥을 파괴하는지 그 구체적인 원리와 기전을 하나씩 파헤쳐 드릴 것입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고 활력 넘치는 인생이 막을 열어가는 소중한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절대 피해야 할 검은 콩과의 최악의 궁합 첫 번째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식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벌어지는 무서운 진실을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우리가 검은 콩과 함께 먹을 때 신장을 파괴하는 최악의 궁합,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우유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검은 콩과 우유는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짝꿍이라고 알려져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골다공증을 걱정하는 60대 이후 분들에게 검은콩 우유나 검은콩 라떼는 필수적인 건강식으로 통합니다. 하지만 신장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조합은 그야말로 신장에 돌을 던지는 위험한 행동이 됩니다. 그 이유를 의학적으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의 겉껍질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피틴산은 원래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방어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성분이 우유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칼슘과 만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피틴산과 칼슘이 우리 몸속에서 결합하면 아주 단단하고 날카로운 결정체인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장 결석의 주성분입니다. 젊었을 때나 신장 기능이 아주 튼튼할 때는 이러한 물질들이 소변을 통해 어느 정도 씻겨 내려갑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0세가 넘은 여러분의 신장은 이미 필터가 낡고 헐거워진 상태입니다. 신장의 미세한 혈관과 여과 장치들은 이 날카로운 결석 조각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상처를 입게 됩니다. 마치 부드러운 살결 위에 유리가루를 문지르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자극이 신장 내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응급실에 실려오셨던 김순자 할머니의 경우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뼈를 튼튼하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매일 아침 검은 콩 가루를 우유에 타서 드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신장 안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미세한 돌가루들이 생성되고 있었고 이것이 결국 신장 통로를 꽉 막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장 결석의 통증은 산통에 비견될 만큼 극심합니다. 옆구리를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느껴진다면 이미 신장은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검은 콩과 우유에는 모두 인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인 수치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혈액 내의 인 농도를 맞추기 위해 오히려 뼈에서 칼슘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먹은 음식이 역설적으로 뼈를 약하게 만들고 혈관을 석회화시켜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령층에서 가장 무서운 가려움증이나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건강을 위해 먹는 음식이 독이 되는 비극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 여전히 검은 콩과 우유를 함께 갈아 드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꼭 전해 주십시오. 그것은 보약이 아니라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시한폭탄과 같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상 뒷부분에서 제가 이 독소를 완벽하게 제거하고 신장을 살리는 안전한 섭취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지금은 일단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상식들을 하나씩 바로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시고 이제 두 번째 최악의 궁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유만큼이나 우리가 흔하게 먹고 있는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신장 혈관을 끈적하게 만들고 녹여버리는지 그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은 여러분이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궁합인 우유가 신장의 돌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들으시며 많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무섭고 치명적인 두 번째 최악의 궁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설탕입니다. 우리는 보통 검은 콩을 맛있게 먹기 위해 설탕을 듬뿍 넣어 달콤하게 졸인 콩자반을 즐겨 먹습니다. 입맛 없는 여름철에는 설탕을 가득 넣은 시원한 콩국수를 별미로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선택한 그 달콤함이 사실은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 혈관을 끈적하게 달라붙게 만들고 결국 녹여버리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의학적으로 이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에는 질 좋은 단백질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이 설탕이라는 당분과 만나 고온에서 가열되면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아주 무서운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영어로는 에이지스라고 불리는데 이름 그대로 우리 몸을 급격하게 늙게 만드는 물질입니다. 이 독소는 마치 끈적끈적한 접착제와 같아서 우리 몸속 혈관벽에 딱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가장 미세하고 예민한 혈관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신장입니다. 신장은 수백만 개의 미세 혈관들이 뭉쳐진 사고체라는 여과 장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탕과 콩 단백질이 만나 만들어진 이 끈적한 독소들이 신장의 미세 혈관으로 흘러 들어가면 사고체는 순식간에 막히고 파괴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신장의 당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혈관이 설탕에 절여지듯 딱딱해지면 신장은 더 이상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70대 이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평소 검은 콩이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식탁에 콩자반을 올리셨습니다. 입맛에 맞게 달콤하게 조린 콩자반은 어르신이 가장 좋아하는 밑반찬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다리가 붓기 시작하고 소변에 거품이 섞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어르신의 신장 혈관들은 이미 최종 당화산물에 의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혈액은 독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달콤한 콩자반이 오히려 신장을 서서히 질식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혈관이 설탕 독소에 의해 70%, 80%가 파괴될 때까지도 우리 몸은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붓고 피로감이 극에 달해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신장투석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압이 높으신 60세 이상의 분들에게 설탕을 넣은 검은콩 요리는 신장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검은콩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분명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설탕이 들어가는 순간 그 모든 효능은 사라지고 혈관을 공격하는 공격수로 돌변하게 됩니다. 단백질과 당이 결합하여 일어나는 이 화학 반응은 한 번 발생하면 우리 몸 밖으로 쉽게 배출되지도 않습니다. 차곡차곡 쌓여 신장을 파괴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달콤한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먹어온 전통 방식이라 해서 모두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은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설탕의 독성을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었지만 지금 여러분의 신장은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낡은 배수관에 끈적한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위험한 행동을 멈추셔야 합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넣은 설탕 한 스푼이 소중한 신장 기능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왜 검은 콩을 달게 먹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잠시 후에는 설탕 대신 검은 콩의 영양을 극대화하면서도 신장을 보호할 수 있는 기적의 조리법을 알려드릴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최악의 궁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요독증까지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마시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유와 설탕이 어떻게 우리 신장을 파괴하는지 들으시며 아마 많은 분이 가슴을 쓸어내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방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세 번째 최악의 궁합은 어쩌면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이자 신장을 급격히 질식시키는 치명적인 공격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덜 익은 검은콩이나 생검은콩 가루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최근 건강을 생각해서 검은 콩을 생으로 갈아 마시거나 살짝만 볶아서 가루로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콩의 영양소가 열에 파괴될까봐 걱정하는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신장 입장에서는 아주 무서운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생콩에는 렉틴과 트립신 저해제라는 천연 독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식물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이 성분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하고 장 점막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 찌꺼기들은 혈액 속으로 흘러들어가 요독이라는 무서운 독소로 변하게 됩니다. 평소 신장 기능이 튼튼한 젊은 층이라면 이를 어느 정도 해독할 수 있지만 60세가 넘은 여러분의 신장은 이미 여과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처리되지 못한 요독이 혈액 속에 쌓이면 신장은 이를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나 더 무리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 신장 수치인 크레아티닌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며 신부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생검은 콩에는 칼륨이 아주 농축되어 있습니다. 콩을 충분히 익히지 않고 가루 형태로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면 혈액 속의 칼륨 농도가 갑자기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칼륨을 제때 배출하지 못하면 심장에 무리가 가고 근육이 마비되거나 심한 경우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생 검은 콩 가루를 드시다가 갑작스러운 근육 경련과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을 찾으셨습니다. 원인은 바로 제대로 조리되지 않은 콩 속에 들어있던 과도한 칼륨과 독성 물질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내 몸을 해치는 칼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콩은 반드시 충분히 불리고 완전히 익혀서 드셔야 그 속에 숨어있는 독성 성분들이 사라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더욱 조리 방법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평소에 내가 먹던 방식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는지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댓글창에 건강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십시오. 한국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인 건강이라는 두 글자를 남기며 서로를 응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더 활력 넘치는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더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신장은 한번 기능을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침묵의 장기인 만큼 여러분이 소변색이 변하거나 몸이 붓는 것을 느꼈을 때는 이미 상당 부분 손상이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덜 익은 콩을 드시고 나서 피부가 가렵거나 밤에 잠을 설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절박한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흔히 자연 그대로의 것이 가장 좋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검은 콩만큼은 예외입니다. 자연의 상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독을 품고 있고 우리는 지혜로운 조리법을 통해 그 독을 약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조상들이 콩을 오랫동안 삶거나 발효시켜 먹었던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장을 파괴하는 세 가지 최악의 궁합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우유와 설탕, 그리고 잘못된 조리법까지 말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여러분은 이미 신장을 지키는 소중한 지식의 절반을 얻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는 신장의 독소를 씻어내고 죽어가는 신장세포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기적의 검은콩 섭취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어떻게 조리해야 독성 성분인 피틴산과 렉틴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검은콩의 효능을 10배, 20배로 높여주는 환상의 짝꿍 음식은 무엇인지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그 비법을 놓치지 마시고 다음 내용에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은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신장을 위협하는 3가지 최악의 궁합에 대해 들으시며 아마 많은 분이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건강을 위해 해왔던 행동들이 오히려 소중한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겁고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 밝은 빛이 보이듯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고 검은 콩을 진정한 보약으로 만드는 기적의 세척법과 조리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속 필터를 청소하고 재생시키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검은 콩 속에 숨겨진 독소를 완전히 뽑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피틴산과 렉틴, 그리고 과도한 칼륨은 물에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콩을 요리하기 전에는 반드시 찬물에 충분히 불리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보통 한두 시간만 불리는 분들이 많은데 신장 건강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12시간 이상 불리셔야 합니다. 저는 보통 자기 전에 콩을 씻어서 물에 담가두고 다음날 아침에 사용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이때 콩을 담갔던 물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그 물 속에는 신장을 공격하는 독소들이 가득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물로 두세 번 더 깨끗하게 헹궈내는 정성이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은 콩을 익히는 단계입니다. 검은 콩은 반드시 충분히 삶아야 합니다. 콩이 딱딱하면 소화 효소의 활동을 방해하여 신장에 무리를 주는 요독을 만듭니다.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부드럽게 으깨질 정도로 푹 삶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법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콩을 삶을 때 냄비 뚜껑을 열고 삶으셔야 합니다. 콩이 끓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하얀 거품들을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사포닌 성분인데 적당하면 몸에 좋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가스를 유발하고 복압을 높여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뚜껑을 열고 이 거품들을 정성스럽게 걷어내며 삶으면 훨씬 더 맑고 깨끗한 영양소만 남게 됩니다. 많은 환자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해야 하나요? 제 대답은 항상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이미 60년, 70년 동안 묵묵히 일해온 고마운 장기입니다. 낡고 지친 장기를 위해 이 정도의 정성을 들이는 것은 당연한 예의입니다. 정성이 들어간 음식은 몸 안에서 결코 독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포 하나하나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생명수가 됩니다. 또한 검은 콩을 삶을 때 다시마 한 조각을 함께 넣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마의 알긴산 성분은 콩 속의 미세한 중금속과 독소를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도와줍니다. 다시마와 검은 콩이 만나면 신장은 그야말로 든든한 지원군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정수기 필터를 새 것으로 교체하기 전 내부를 깨끗한 물로 한 번 더 소독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조리법은 수많은 의학적 근거와 전통적인 지혜가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신장내과 학회에서도 강조하듯이 신장 질환은 예방과 관리가 치료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주방에서 시작되는 이 작은 변화가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활기찬 아침 산책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정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소를 빼내고 깨끗하게 씻겨진 검은 콩을 보며 여러분의 몸도 함께 정화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마음의 평온함은 신장의 긴장을 완화하고 회복력을 높여주는 최고의 촉매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독소가 제거된 완벽하게 안전한 검은 콩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이 안전한 검은 콩에 어떤 날개를 달아주느냐에 따라 신장 기능이 회복되는 속도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다음 장에서는 검은 콩과 만났을 때 신장을 젊게 만들고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기적의 짝꿍 음식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장수 어르신들이 비밀리에 실천해온 그 놀라운 비법이 곧 공개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제 이야기에 계속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소를 빼내고 깨끗하게 씻어낸 검은 콩을 준비하셨다면 이제 이 건강한 재료에 날개를 달아줄 차례입니다.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고 노폐물 배출을 돕는 기적의 첫 번째 비법은 바로 검은콩 식초 절임입니다. 여러분, 아마 식초콩이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식초와 검은콩이 만났을 때 신장에 이토록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의학적인 이유를 정확히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그 신비로운 원리를 아주 상세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검은콩을 먹을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단백질의 소화입니다. 검은콩에는 질 좋은 식물성 단백질이 가득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력이 떨어지면서 이 단백질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주는 찌꺼기로 남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때 천연 발효식초에 아세트산 성분이 들어가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식초의 유기산은 검은콩의 단단한 단백질 구조를 미리 잘게 쪼개어 우리 몸이 흡수하기 가장 좋은 상태인 펩타이드와 아미노산 형태로 바꾸어 줍니다. 이것은 신장이 해야 할 힘든 일을 식초가 미리 대신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지치고 낡은 필터인 신장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고마운 배려가 없습니다. 또한 식초는 우리 몸의 혈액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이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혈액 속에 노폐물이 쌓여 피가 끈적해지기 때문입니다. 식초의 구연산 성분은 혈액 속의 독소를 분해하고 소변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 신장에 가해지는 압력을 낮춰줍니다. 실제로 검은콩 식초 절임을 꾸준히 드신 분들 중에서 소변이 맑아지고 몸에 붓기가 빠졌다는 사례가 많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지키셔야 할 정통 제조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게 씻어 충분히 삶은 검은콩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생기거나 부패할 수 있으니 정성을 다해 말려주십시오. 그 다음 유리병의 3분의 1 정도를 검은콩으로 채우고 나머지를 천연 발효식초로 가득 채웁니다. 이때 설탕이나 인공 첨가물이 들어간 식초가 아닌 곡물이나 과일을 오래 발효시킨 진짜 식초를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온에서 일주일 정도 숙성시킨 뒤 콩이 식초를 머금어 통통하게 불어오르면 그때부터 냉장 보관하며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7알에서 10알 정도를 식후에 한두 번 나누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초의 산 성분이 위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식사 중간이나 식사 직후에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신장세포를 깨벽하게 씻어내고 멈춰있던 여과장치를 다시 돌리는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에게 이 방법을 권해왔고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지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식초의 신맛 때문에 먹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옛말이 있듯이 이 신맛은 여러분의 신장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고 쌓여있던 요독을 녹여내는 생명의 맛입니다. 한 알 한 알 정성스럽게 씹어 드시면서 내 몸의 콩팥이 다시 젊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마음의 믿음이 더해질 때 음식의 효능은 2배, 3배로 커지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장은 우리 몸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썩으면 나무 전체가 시들듯 신장이 망가지면 우리 삶의 모든 활력이 사라집니다. 식초와 만난 검은 콩은 여러분의 신장 뿌리에 깨끗한 물과 영양을 공급하는 최고의 보약이 될 것입니다. 조상들이 지혜롭게 지켜온 이 발효의 미학을 여러분의 식탁 위에 그대로 옮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식초콩으로 신장의 기초를 다졌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검은 콩과 함께 먹었을 때 신장 세포를 직접적으로 재생시키고 보호막을 씌워주는 또 다른 기적의 음식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바다의 생명력을 품은 이 재료가 검은 콩과 만났을 때 어떤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는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여정은 이제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마지막 비밀까지 모두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식초콩으로 신장의 소화 부담을 덜어주고 기초를 튼튼히 다졌다면 이제는 신장 세포를 직접적으로 보호하고 노폐물 청소 속도를 5배, 10배 높여줄 환상의 짝꿍 음식을 소개해 드릴 차례입니다. 신장이라는 거대한 정수기 필터에 박힌 미세한 찌꺼기들을 말끔히 씻어내고 다시 새 것처럼 만들어줄 그 주인공은 바로 바다의 생명력을 품은 다시마와 고소한 풍미 속에 강력한 항산화력을 감춘 검은 깨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두 가지 음식을 검은 콩과 함께 먹는다는 것이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들의 만남은 신장을 젊게 만드는 최고의 보약이자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먼저 다시마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검은 콩 속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사포닌은 항암 효과와 혈관 청소에 탁월한 효능이 있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요오드를 밖으로 내보내는 성질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60세 이후 갑상샘 호르몬이나 신진대사가 약해진 분들에게 요오드 부족은 신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몸을 쉽게 붓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때 요오드의 보고인 다시마가 그 부족함을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다시마의 알긴산 성분은 끈적끈적한 식이섬유로 우리 몸속에 쌓인 중금속과 미세먼지, 그리고 신장에 부담을 주는 각종 독소들을 흡착하여 소변과 대변으로 빠르게 배출시켜 줍니다. 마치 정수기 필터 앞에 미세한 거름망을 하나 더 설치하여 필터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검은 깨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검은 콩과 검은 깨를 함께 먹는 것을 이윽이라고 부르며 신장 기운을 돋우는 최고의 처방으로 꼽았습니다. 검은 깨의 풍부한 세사물과 비타민이 성분은 신장 세포가 산화되어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신장은 혈액이 끊임없이 지나가는 곳이라 활성산소에 의한 손상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기입니다. 검은 깨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은 신장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이미 손상된 세포들이 재생될 수 있도록 영양을 공급합니다. 특히 검은 콩 단백질이 몸 안에서 대사될 때 생기는 부산물들을 검은 깨가 중화시켜주기 때문에 신장이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수많은 장수 어르신들의 식단을 연구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분들은 결코 한 가지 좋은 음식에만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조화와 균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검은 콩을 삶을 때 다시마 한 조각을 넣는 정성, 그리고 다 삶아진 콩에 검은 깨를 듬뿍 뿌려 먹는 지혜가 모여 100세까지 건강한 신장을 유지하는 비결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맛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장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치밀한 생명 유지 전략입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80대 어르신 한 분은 신장 수치가 급격히 나빠져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우유와 설탕을 즉시 끊게 하고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다시마와 검은 깨를 곁들인 검은콩 식단을 꾸준히 드시게 했습니다. 석 달 뒤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끈적했던 혈액이 맑아지고 신장의 역아율을 나타내는 수치들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병원 약에만 의존하던 어르신은 이제 스스로 주방에서 신장을 살리는 음식을 준비하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장 세포는 한번 파괴되면 재생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남아있는 세포들을 얼마나 잘 보호하고 활성화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여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마와 검은 깨는 지친 여러분의 신장에 바치는 가장 정중하고 따뜻한 위로입니다. 바다와 땅의 기운이 만난
이 환상의 조합을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려보십시오. 거창한 요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콩을 졸일 때 다시마를 넣고 마지막에 깨를 뿌리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검은 콩의 위험한 함정을 피하고 효과를 100배로 높여주는 짝꿍 음식들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여러분은 이미 신장 건강의 전문가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는 시기와 양이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는 신장이 가장 좋아하는 황금 시간대와 내 몸에 꼭 맞는 섭취량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가 이 짧은 시간 안에 달려 있습니다. 식초와 다시마 그리고 검은 깨를 활용하여 검은 콩을 완벽한 신장 보약으로 만드는 비법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피해야 하고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 그 해답을 명확히 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너무 많이 먹거나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언제 얼마나 먹느냐 하는 골든타임과 적정량의 법칙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여러분이 평생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기준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기운을 저장하고 노폐물을 걸러내는 가장 정적인 장기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신장의 기운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영양을 흡수하기 좋은 시간은 해가 떠 있는 낮 시간대입니다. 특히 점심 식사 전후로 검은 콩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낮에는 활동량이 많아 혈액순환이 원활하고 신장의 여과 작용도 활발하기 때문에 검은 콩의 풍부한 단백질과 영양소를 처리하기에 적합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꼭 피해야 할 시간대가 있습니다. 바로 늦은 저녁 시간이나 잠들기 직전입니다. 밤은 우리 몸의 장기들도 휴식을 취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 검은 콩을 많이 드시면 신장은 밤새도록 단백질과 칼륨을 걸러내느라 단일분도 쉬지 못하고 중노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신장은 만성적인 피로 상태에 빠지게 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과 손발이 퉁퉁 붓는 부종의 원인이 됩니다. 지친 필터를 밤새도록 돌리는 것은 기계를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것이 가장 적당할까요? 의학적으로 신장 기능이 정상인 분들이라면 하루에 30알에서 40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숟가락으로 크게 2스푼 정도의 양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약해졌거나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그 절반인 20알 내외로 조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욕심을 부려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신장은 그 영양소를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독소로 인식하여 내보내기에 급급해집니다. 적은 양이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드시는 정성이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매일 스스로 신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소변의 상태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검은 콩을 드신 후 소변에 거품이 너무 많이 생기거나 소변색이 평소보다 지나치게 탁하다면 그것은 현재 여러분의 신장이 처리 용량을 초과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때는 즉시 섭취량을 줄이고 신장이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소리 없는 아우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수많은 환자분이 너무 과한 욕심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몸에 좋다는 말 한마디에 검은 콩을 밥보다 더 많이 드시거나 하루 종일 콩물만 마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건강은 조화와 균형에서 옵니다. 제가 알려드린 적정량과 시간대를 지키는 작은 절제가 여러분의 신장을 100세까지 튼튼하게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당뇨나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물 자체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태에서 검은콩에 과도한 칼륨이 더해지면 전해질 불균형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식사 중간에 반찬으로 소량씩 나누어 드시는 지혜를 발휘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검은콩을 둘러싼 모든 오해와 진실,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실천 방법까지 모두 파헤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신 여러분의 그 열정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장은 이미 건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식은 실천할 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오늘 당장 주방으로 가셔서 콩을 불리고 식초를 준비해 보십시오. 다음 마지막 장에서는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핵심만 콕 집어 요약해드리고 여러분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어루만져 줄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가 병원 침대가 아닌 푸른 자연 속에서 활기차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제 진심을 담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검은콩이라는 작은 식재료 하나가 어떻게 우리 몸에 보약이 되고 또 어떻게 소리 없는 독이 되어 콩팥을 망가뜨리는지 그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영상의 시작에서 들려드렸던 67살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침대 위에서 고통스러워 하시던 할머니는 다행히 제가 알려드린 올바른 섭취법을 실천하며 지금은 누구보다 건강한 일상을 되찾으셨습니다. 할머니의 콩팥을 다시 살린 것은 대단한 수술이나 비싼 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이 배우신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는 작은 습관의 변화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얻으신 가치는 단순히 지식 몇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3가지 무서운 진실을 깨달으셨습니다. 첫째는 뼈를 생각해서 우유와 함께 갈아 마시던 습관이 오히려 신장에 날카로운 돌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입맛을 돋우던 달콤한 콩자반의 설탕이 혈관을 끈적하게 만들어 콩팥을 질식시킨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건강을 위해 챙겨 먹던 설익은 콩가루가 요독증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공격수가 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희망의 열쇠도 함께 찾았습니다. 12시간 동안 정성껏 콩을 불려 독소를 빼내고 식초를 만나 발효시키며 다시마와 검은깨로 신장세포에 강력한 보호막을 씌워주는 기적의 공식을 이제 여러분은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고 실천하는 만큼 내 것이 됩니다. 침묵의 장기인 콩팥은 80%가 파괴될 때까지도 우리에게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평소에 더 세심하게 보살피고 아껴주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귀한 정보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병원 침대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식탁으로 인도하는 생명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바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제가 더 깊이 연구하고 더 정직한 건강 정보를 나누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의 공유 버튼을 눌러 여러분이 아끼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선물해 보십시오. 좋은 것은 나눌수록 커지고 그 사랑은 반드시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막은 병마와 싸우는 시간이 아니라 푸른 숲을 거닐고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활기차게 보내야 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검은 콩 한 알에도 정성을 담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콩팥을 다시 젊게 만들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든든한 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두려움 없이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적 조언자로 곁에 남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오늘부터 다시 태어납니다.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놀라운 건강 비법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